네, 반갑습니다. 오늘 3인 3색 토크 콘서트 유쾌한 만남의 진행을 맡은 평화를 사랑하는 남자 통일 전문 아나운서 김호수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뉴스나 방송이나 많이 보면 평화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요즘 뭐 평화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화롭다, 뭐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평화라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익숙하게 이야기되어져 보니까 이게 정작 무슨 뜻인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분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해안을 얻고 그 해답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 세 분을 모시고 평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종교 지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창진 신부님, 성진 스님, 그리고 김진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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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 뭐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세 분이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김포에 모였잖아요. 김포에 대한 좀 추억이 있으세요? 우리 홍 신부님은 어떠세요? 그 신학생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김포 성당에 자주 갔었어요. 그때 왔을 때는 김포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어요. 김포 성당 벽돌로 아름다운 성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포하면 시골 동네에 목가적으로 서 있는 고딕 양식의 벽돌집 김포 성당이 생각납니다. 김포 성당이 생각난다. 예, 신부님다운 그런 추억이네요. 별로 재미는 없었고요. 자, 우리 스님은 어떤 김포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이제 중앙성가대학이 이제 우리 스님들의 사관학교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곳에 생활을 하면 4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스님이 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김포하면은 중앙성가대학교 그리고 초창기에는 유배 왔다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발전될 줄 알았는 거 미리 알았나. 우리 성진 스님에게 김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 우리 스님들의 사관학교 같은 아카데미가 곳이다. 있는 곳이죠. 이렇게 아카데미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그럼 김진 목사님은 어떠세요? 김포 그러면 저에게는 이제 가장 뚜렷한 거는 애기봉이죠. 왜냐하면 성탄절 때마다 애기봉의 성탄절 기념 그 성탄 추리가 항상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애기봉을 생각하면서 또 그 성탄 추리를 보면서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이런 것들을 복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김포에 대한 추억을 들어봤는데,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세 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신 이 세 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게 되셨나요? 우선 그 모 방송국에서 이 방송 최초의 토크쇼인데 이웃 종교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일단 천주교 신부들이 방송 출연을 안 하느라고 하도 뺀질뺀질 빼가지고 그래도 그 이력을 보니까 제가 연극 무대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체질. 무대 체질보다는 신부님들 중에 좀 나대기 좋아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섭외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한번 뺐죠. 그랬더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또 뭐 출연료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할 목사님이 또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계기가 됐어요. 김진 목사님은 예전부터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러세요?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은 뭐죠? 그러니까 배신 때리고 신부님들하고 같이 와서 마셔야지 말 물을 마신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신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이나 어디 나가려면 비주얼이 안 돼요. 거의
조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비주얼 담당으로 제가 모시고 다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비주얼 담당이고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 우리 김진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다 생각하세요? 놨다 하시는데 사실 그 신부님하고 만나면요, 그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만남을 위한 여러 그 모임이나 또 활동 때문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또는 가톨릭과 불교 이런 그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이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의 정이 쌓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왼수 짓는 말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성진 스님이 그럼 이 두 목사님과 우리 신부님 같이 지내보시니까 어떤 분들 같으세요? 우리 신부님은 뭐 지금 뭐 표현하신 대로 사실 우리 신부님 사이에는 연예인이죠. 네, 연예인이고. 스타. 사실 뭐 한때는 제가 같이 방송 우리 신부님하고 할 때는 제 사형사제 식구들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뵀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만났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사형 사제보다 더 자주 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낯설지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입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간 적도 많고, 뭐 전혀 저희들은 이상하지 않은데 이복장 이 상태로. 이복장, 보는 분들은 굉장히 참 이렇게 질문하기도 뭔가 그렇고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당이었겠네요,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신부님 저를 꼭 데려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신부님이 저를 가야 저하고 가야 그나마 남아 계신 머리가 숱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앉은 이유도 목사님하고 앉아 계시면 조금 이렇게 빈약한 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 신부님 옆에 있으면서 우리 신부님의 숱을 잘 빛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워낙 이제 우리 신부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안 같으신 목사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최고의 목사님이라는 표현이신데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당황해.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당황해 하긴 네. 하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다른 종교인으로서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김포 그 시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주제로 그 비주얼 자체로 나오는 게 이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선 이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 콘서트에 저희를 불러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유쾌한 만남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정의한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게 어떤지 좀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비슷할까요? 뭐 다 비슷할 것 같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희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신이 곧 평화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평화는 무엇인가? 그러면 싸우지 않는 게 평화예요. 인류가 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유통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먹이 때문에 싸웠고 뭐 생각 때문에 싸웠고 여러 가지 싸우는데 그 싸움의 버릇과 습관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기적으로 싸워요. 화를 내고. 그런데 평화, 즉 싸우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입니다. 천주교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홍 신부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싸우지 않는 게 평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자,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에서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뭐라고 좀 설명을 하고 알려주시나요? 불교에는 화쟁, 화합, 자비, 그 다음에 원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효 스님 화쟁 사상이라든지 원흉 이렇게 화쟁. 그 다음에 또 지금 사실 되게 놀란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신부님 오늘 평화 주제에 카톨릭 되게 좋겠다. 카톨릭 방송국 이름이 평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맞네요. 직설적으로 평화가 너무 많지 않냐. 우리는 평화라고 쓰는 단어는 잘 없다. 근데 이제 무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경전에 근거한 무쟁, 다투지 아니한다.
근데 똑같이 설명하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신부님 표현하셨던 그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왜 평화라는 신조어거든요. 사실 이게 그 고대로부터 있던 단어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천주교가 좀 고객 위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천주교에 가담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왜 종교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평화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왕이면 같은 그렇지. 말이면 우리 신부님은 평화, 불교는 똑같이 조사해 보면 평온. 예. 평온. 여기가 좀 평온. 영업이 잘 안 되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안심, 평온. 요즘 이제 조금 그래도 개인주의 와서 아, 그게 와요? 저희가 요즘 조금 그래도 안심, 평온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평화 쪽은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신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은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럼 비기독교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으로 번역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웰빙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웰빙. 뭐냐면 웰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산다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좋은 먹거리 또 좋은 생활 환경 이렇게 그래 잘 산다 뭐 웰빙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샬롬의 웰빙으로 뜻은 그 존재론적인 웰빙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존재론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참 평화다. 그래서 이 샬롬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리고 샬롬의 상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단순히 갈등 없고 싸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내 마음의 평화, 내 존재의 평화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평화의 온전한 모습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서로 투쟁하지 않고 내 안에 개인적인 마음속의 평화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나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 가족부터 평화로워야 우리가 또 나가서 생활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 내 마음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요즘 가족 안에서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은 좋죠. 우리는 가족이 없어요.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동의합니다. 가족 아유 예. 죄송합니다. 네, 가족 쪽은 목사님께 먼저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근데 평화를 그- 깨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부터. 사실 스님과 신부님은 가족이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잖아요. 성당 안에 교우들 다 가족이 많은 저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 간의 평화라고 할 때는 그 부부 간에 또는 자식과 또 부모 간의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관계에서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배려와 공감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역지사지 생각하는 것, 예, 그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해주고 또 자기가 남을 더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평화의 중요한 기본 자세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굳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또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함으로써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어디서 이렇게 가족 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화 안에 있어요. 이미 평화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무언가를 우리 안에 막 그 서로에게 상대방이 기대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평화조차도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가족 간의 안에 있는 평화를 좀 누리고 또 그거를 잘 이렇게 복돋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필요한 그런 갈등이나 가족 간의 싸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두 분께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옆집 얘기를 하니까 간섭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이미 존재해 있는 평화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안에는 평화 본능, 평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정 생활은 안 하지만 가정에서 지지고 볶는 내용을
고백성사로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집마다 제가 안테나를 다 꽂아놓고 다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갈등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고 냉전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갑갑한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 본능 때문에 계속 평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우리 분단, 이 오래된 분단, 우리 이 갈등도 언젠간 같이 그 소통을 이뤄야 된다는 본능이 우리 DNA, 우리 몸 안에 다 있지 않나. 평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목은 이미 있는 샬롬, 이미 있는 평화를 깨뜨렸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평화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고 우리 스님께도 외람되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스님도 절에 오시는 분들의 이런 건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교 방송에서 신행 상담이라고 이제 그 생방송으로 해요.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은 서로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부부가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제 부인의 종교가 다른 거를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의 느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뭐냐면 애정이 많이 식은 것 같다. 이게 사실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걸 어느 기자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뭐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좋아하면 됩니다. 그냥 사실 사람이 좋으면 웬만해서는 종교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기본 아래에서는 웬만한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점점 그것을 잃어갈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두 분의 말씀처럼 원래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의 가장 근본되는 게 서로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의 평화란 가정의 평화라는 건 좋아해야죠. 가족이 서로 좋아해야 우선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족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봤고 또 한 단계 좀 넓혀볼까요? 가족도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가족 문제들 많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이라든지 또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도 막 불안해지고 또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요즘 사회 시대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의 평화, 사회적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사회적 관계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좋은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방송 체질이시고 또 무대 체질이신 우리 신부님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의 말씀이나 뭐 또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건 또 어떤 아니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실예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성당에서 이 설교 강론을 할 때 고민이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관한 고민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우리는 성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당입니다. 여긴 또 법당이 있잖아요. 그 갈등의 골이 우리 사회에 너무 심하게 패여 있어서 친한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 태를 내면 안 돼요. 그 태도 안 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그 골을 패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평화를 이루려면 인간적으로 좋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이런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친교예요. 그리고 또 같이 잘 어울리고 김포 시민이 김포 시민대로 잘 어울리면 저는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사회적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평화의 코드로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고립해인 걸 또 메울 수도 있고 뭐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유쾌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갈등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도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스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또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은 성장해 나갈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김포 이 문화재단 그다음에 또 평화문화재단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평화문화사업단 사업단 이게 참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지만 평화와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가요 웬만한 종교라든지 어떤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서로가 그냥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장을 계속 만들어야 특히 김포같이 또 이렇게 뭐 바로 붙어 있고 우리 북녘땅과 가리 붙어 있고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이런 문화적으로 자꾸 이런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하면서 서로가 감성적으로 인간 본연의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자꾸 풀어가면은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린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조금은 키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평화 마사지를 좀 해야 된다. 평화 마사지를 저희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 안마의자를 되게 뭐예요? 그런 거 좋은데요? 평화 마사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적으로나 머리 이성적으로나 이런 평화 마사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화 마사지를 좀만 더 받아볼까요? 우리가 평화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백기투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파란색을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곳들이 되게 많대요. 우리가 남북 우리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 한반도기가 우리 하얀색 깃발에 그 안에 한반도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약간 평화를 상징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혹시 뭐 종교에서는 그런 컬러도 딱히 뚜렷한 건 없으신가요? 그런 거 딱 우리는 없나요? 까만색이에요. 블랙이요? 다 섞은 색. 여기 회색이에요. 다 섞으면 나오는 색이에요 이게. 다 색을 모든 걸 혼합했을 때. 삼원색 섞으면 나오는 색.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 기독교의 원래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평화 그러면 비둘기를 많이 상징한 이유가 기독교도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이 무의식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색깔은 파란색이 평화를 상징하게 된 것은 아마도 하늘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예,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면 왠지 자기 마음도 이렇게 파란 하늘처럼 맑아지고 또 푸르러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런 푸른색이 또 평화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구현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제 요즘 평화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남과 북의 관계 그리고 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슈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신부님?
민족 화해예요, 사실은. 통일이라는 말 자체는 행정적인 말로 들리고요. 우리가 민족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민족이 갈라진 이유도 외세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상권 마루로 가고 이쪽은 백령도에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민족,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합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들이야 핏줄이 정말 뜨거워서 아무 의식도 없는데 그래도 정치 이념은 완전히 갈라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민족이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김포시는 민족 화해를 이루는데 어떤 그 문화적 그 가치가 있어요. 민족 화해의 이 일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일도 너무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같이 준비하는 것이고, 민족 화해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이나 목사님께서는 북한 네. 주민들이나 뭐 혹시 만나서 그게 아마 신부님하고 같이 갔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 그 모든 회의를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차를 이렇게 함께 나눈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차를 나눠주는 북한 여자 공무원 동무. 예, 공무원 동무. 예, 공무원 동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 로만 칼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난으로 짓궂게 요 로만 칼라가 뭘 뜻하는지 아냐고 남한에서 요걸 말하는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저는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이거 총각딱지라고. 남한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만 하고 다니는 반은 맞잖아요. 같은 총각인데 딱지도 안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총각 표시라 그랬더니 정말 믿더라고요. 정말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 뭘 느꼈냐면 그 당시만 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과 북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또 남북 간 화해를 이루려면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화해에 또 한 걸음 나아간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요새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북한이 점점 좋아지지 않으세요? 인나 같았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제가 지금 잡혀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서로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민족이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민족화의 평화 통일이 이렇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듣다가 궁금한 게 북한에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주 갔죠. 갔을 때 거기도 근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긴 하지만 거기도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나라? 평양에 있는 성당은 장춘동에 있는 장춘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 평양 장춘에 가면 그 성당이 있고요. 성당에 제가 미사도 다 했고 그러면 거기에 그 북한 신자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하는 예식 그대로 다 할 줄 알고 성가도 아주 잘해요. 성가를 우리 남쪽에서 준 성가책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저는 군가하는 줄 알았어요. 막 딱딱 맞춰서 딱 하나요? 맞춰서 딱 하시고 다 하시고 해요. 그래서 겉표면적으로는 뭐 그분이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거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북이라는 그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 국가라는 거를 그 표시하는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북도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허락한다. 여기까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서 미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딱딱해요. 경계를 하고 뭐 신부동무
신부동무는 그 한 달에 월급이 얼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 돈부터 물어보나요? 네, 돈부터 물어보더라고. 남쪽에서는 다 부자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반 남북 교류 행사에 가서 이제 저녁 만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진수성찬을 차려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남쪽에 다 대기 때문에. 예, 진수성찬을 차리는데 이상하게 북쪽 친구들이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왜요? 많이 차려놓은 기회에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니 좀 많이 좀 드시라. 아니, 내가 오히려 북쪽 말을 쓰니까 드세요. 말이 얘기를 하면 아니 많이 먹었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필요 없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몇 번 가서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래 평소에 자주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예.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성큼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속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도 많은 부분에 눈치로 알 수 있어요. 아, 느껴지죠. 눈치로 딱 느껴지죠. 그러면 제가 몰래 가져간 스타킹이라도 하나 주면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그런 세심한 배려도 이렇게 쭉 사실 하면서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 수술에게 더 가깝게 조금 봐야 될 거 이제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사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굉장한 우리 여성 탈북자 세터민들을 한 하나원에서 금방 아직까지 교육받고 계시는 한 80여 분이 계시더라고요. 갈 때 굉장히 선의까지 좀 컸었습니다. 얘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되나? 법문을 내가 이거를 하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거 이분들 앉혀놓고 불교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뭘 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같이 이렇게 막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이제 그냥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아리랑도 부르고요. 예, 그리고 북쪽 노래도 부르죠. 통일 노래도 예. 부르고 심장 속에 남는 그다음에 사람. 예, 그 유명한 노래 북한 노래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노래도 네. 같이 부르는데 사실 제가 그 노래 듣다가 울었습니다. 근데 저만 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생각되는 건데요. 과연 그분들하고 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열고 손잡을 수 있을까? 그냥 노래 한 3곡 부르고 나니까 법문은 그런 필요가 없고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서로가 아 역시 이래서 같이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 그냥 들더라고요. 들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우리 상황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김포 시민들은 아마 그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다 등록을 미리 해놓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양 방문단을 모집한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이내에 생길 일이에요. 그럼 무조건 신청하시고 오늘 콘서트에 참석한 분들은 좀 저 이사장님 프리미엄 좀 주세요. 먼저 갈 수 있게. 가서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살짝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 행정적인 뭐 이런 이야기지만 통일이 언젠가는 돼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네. 한 민족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저희 세대들이라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일단 그 방공 포스터에 이렇게 한반도 그리고 휴전선 아래는 푸른색, 위는 붉은색. 빨간색. 요 세대가 저도 같이 보낸 세대여서 당연하다는 세대죠. 이게 당연히 갈려 있다. 뭐 당연한 세대로 살다가 제가 오히려 더 늦은 시간에 유럽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뭐 헝가리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뭐 브라질 또 그리고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 그 젊은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왕래하고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좋은 쪽에서 받아와서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참 우리가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참 슬픈 것 한 가지가 있다.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뭔가 가지 못해야 되고
싫어야 될 만한 존재가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유럽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무런 장애 없이 서로가 왕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뭐 발전시키고, 그게 저는 그 우리 청춘의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걸로 다가가는 것이 좀 더 부드럽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하나라도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홍 신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홍 신부님이 2027년에 통일이 될 것이다.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 한 얘기인데요. 네. 10년 동안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제 체제는 무너지는구나는 냄새를 맡았어요. 체제는 무너지는구나 결국은. 그런데 무슨 냄새를 맡고 체제가 무너지냐면요, 돈 냄새예요. 이 자본주의, 자본이라는 것이 이른바 이념을, 그냥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념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계가 점점 자본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도 이 자본화의 자본이 이제 점점 전염병처럼 퍼지는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통일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 그 날짜는 굉장히 빨리 올 것 같고요. 그것은 중국과 미국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가장 좋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뵙고 27일 예전에 방송에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오늘 뵈면은 합의해서 좀 당기자. 서로가 이제 합의해서 좀 당기는 걸로 발표를 이번에 하면 어떨까라고 벌써 말씀드렸는데, 당겼어요. 사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탈북민 중에서 가장 경직된 사람들이 이제 남자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탈북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이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거의 많이 알고 계세요. 아, 뭐 크게 큰 이질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매번 만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탈북하신 남자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여성분들이 한 80명, 100명 될 때 3명, 뭐 4명 정도인데, 제가 만나분들은 이제 뗏목 타고 넘어오신 분들 와서 이제 만나보면 아직도 이제 손을 만져보면은 정말 장작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습을 봐도 우리가 TV에서 상상하는 북쪽 사람, 깡 마르고. 진짜 정말 딱 그대로로 아직도 긴장이 풀려 있지 않는데, 한 달, 그 2달 점점 이게 만나고 넘어오신 분들을 만나는데요, 굉장히 점점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고 악수를 딱 하면은 저도 내려오기 전부터 이제 남한에 대해서 저는 이미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게 냄새가, 저는 우리 홍정인 씨는 가서 맡으신 거고 저는 이 내려오신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아,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는 정말 크게 멀지 않구나.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쩜 더 준비가 안 돼 있지, 저분들 사회 속에서는 우리에 대한 생각과 이 자본주의에 대한 틀이 굉장히 밑바닥에 가 있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합의해서 2년 정도 당기는 거는 저도 오늘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합니다. 그 그럼 우리 목사님도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당겨도 될 것 더 같고요. 땡길까요? 네. 한 3년 땡길까? 네, 뭐 좀 더 쓰시죠. 예. 4년? 그 저는 통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화두가 있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분이 항상 그 통일 강연하실 때 늘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통일은 다 됐어, 이렇게 했어요. 통일은 다 됐어. 사실 통일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통일은 됐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운동을 하자는 뜻이었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부님과 스님 같은 맥락인데요. 없던 통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통일은 다 됐다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또 통일 운동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네네. 이거는 꼭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네. 통일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생각하겠죠.
그러면 일부러 반대 여론을 만들어 놓고 더 논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교육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야, 통일은 어차피 통일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통일 교육, 평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우리 김포시 안에는 정말 많은 그 통일 운동 또는 평화 여러 가지 문화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분단 체험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김포시에 벌써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이 분단 체험학교를 다녀왔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철책선 자르는 그런 그 어떤 그 체험을 할수 프로그램도 있고. 있대요. 그래서 분단을 체험하고 또 우리나라가 왜 분단된지에 대한 교육도 하는 그런 분단 체험학교가 바로 김포시에 있는데 독일에 가면 독일 장벽 무너진 다음에 그 장벽들의 그 돌 조각들을 모아서 팔고 있죠. 네네. 네, 1유로, 2유로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세요. 여기 김포시에서 잘려진 철책선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요. 평화의 이름 걸고 판매하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그 평화 운동이 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 4학년 초등학생 한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이 가장 멋진 통일이니까 통일을 앞당겨 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통일이 가장 나이스한 멋진 통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단 때부터 이미 통일이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통일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얼굴의 혈색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이미 통일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잠시 갈라지고 또 분단됐던 것 뿐이어서 네.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에 불과해서 통일은 마음만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친하면 다 되는 게 통일이어서 친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통일이고 친하기를 시작하는 계기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통일이고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통일되는 그날이에요. 이 사실 분단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분단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단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요 원래 하나였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연결되었고 하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분단이 된 것이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표현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찌 낯설 것이며 그리고 좀 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단이란 말 이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말을 더 가르칠 수 있고 더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통일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문화적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통일이 안 돼서 분단되어서 치른 비용이 분단 이전에 치렀던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견이나 또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일을 이미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통일 이후의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또 문화나 또 각 영역에서 통일 이후의 세대를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들 또 그런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각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면 많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평화란 무엇인가,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될까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가 무엇일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평화란 땡땡땡이다. 평화는 관광이다. 관광이다. 네. 왜요? 한반도에 5대 명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리산이고 나머지는 다 북에 있습니다. 아, 정말요? 구월산, 노양산, 금강산, 백두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의 세월이 참 한스럽다면 한스럽지만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그간에 또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도 관광입니다. 만나는 일도 관광인데 거기서 만나시면은 너무 순수해요. 거짓말 안 하고 경쟁 안 해요. 왜 경쟁 안 해요? 똑같이 배고파고 똑같이. 이게 또 큰 문화의 차이인데 그런 우리 한 민족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시작하자 평화통일. 목사님이 먼저 하실까요? 저는 스님이 하실까요? 평화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밥이다. 밥. 예, 여러분 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평화는 절대적인 무조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장이든 또 정치적인 또 세계적인 어떤 일이든 평화 자체 안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렌즈를 보고 길을 찾으면 평화가 곧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화는 밥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먹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님께서 저는 이제 평화는 이제 인연이다. 인연이다. 남과 북은 인연입니다. 인연인 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도 인연으로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더 받아들이기 쉽고 그리고 이미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평화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주고 싶네요. 자, 3인 3색 토크 콘서트 유쾌한 만남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듣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기셨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감정도 잘 다스리시고 또 평화도 지키시면서 우리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와 함께 해주신 홍창진 신부님 그리고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마음의 평화를 많은 분들이 얻고 갔으면 좋겠고 또 나라를 위한 평화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하시고 가신 것 같아서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우선 세 분이 잘 화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존경 간의 갈등이 이 세 분 같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줬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평화나 통일은 이미 와 있는 거고 그 와 있는 걸 갖다 깨트리지 않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